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립토 마이클의 암호화폐 분석, 비트코인 분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의 시세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가격의 변동성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전망하는 전망치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또 암호화폐들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소식들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텀이라는 코인이 뭐 10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립토 마이클의 분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대 9,400달러 선 가까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9,472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마이클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몇 가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그 100주 이동평균선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100주 이동평균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16년도에도 이렇게 지지를 한번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똑같이 현재도 테스트를 한번 받았고 그 테스트 구간을 다행히도 잘 지켜주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370달러 선 이 구간에서 지금 잘 지지를 해줬었고 지금은 그 9,000달러 선죠. 9,351달러 선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윗상단에 위치해 있는 9,515달러 선과 그리고 이 상단 이 13,000달러 선이죠. 그래서 이 고점, 전 고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강력한 또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16,000달러 선까지도 17,000에서 20,000달러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바라본 거고 좀 차트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주봉상으로 바라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그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들 그 다음에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지금 여기 이 100주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100주 이동평균선을 찍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안전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RSI를 바라보시면 이 상대 강도 지수죠. 지금 54.62 정도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어디냐면 과거의 저점으로 계속 지지를 받았던 RSI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깨고 한번 내려갔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간 적이 그 불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에는 근데 그걸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완전히 다른 페이스가 지금 나왔는데 그걸 다행히도 지금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지지받았던 그 구간으로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우선은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바라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저항을 받는 구간이 지금 이 100일 이동평균선 이 일봉상으로 보는 겁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 딱
저항을 딱 맞고 있어요. 그래서 9,500달러 선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이제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을 과연 뚫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계속 좀 힘을 모아갈지, 아니면 이 저항을 막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선에는 지금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이제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 5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어요. 그 데드크로스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고, 근데 100일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수평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살짝 하락하는 구역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의 한 번에 큰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평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확률은 조금 더 낮아진 지금 추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우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중국발 지금 상승이죠. 거의 비트코인은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지원 확대 발언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 그리고 트론, 그리고 온톨로지 뭐 이런 코인들도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미 전해드렸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텀이라는 코인도 10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중국발 알트 시즌을 기대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이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가장 크게 움직였었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근에는 이런 시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뭐 1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이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 후비로 우선 한번 봐봤는데 최고 뭐 369%까지 급등하는 양상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포모적인 그런 양상인데, 과거에 뭐 2017년도 정말 장이 너무 좋았을 때에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처럼 그런 불장의 형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냐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이게 이제 나오려면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이게 이제 불이 붙어야지만 연결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가 이제 중국 관련 코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 전체적인 알트코인들로 옮겨가는 양상들,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더 바라본다면,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너무 급방등하면서 지금 알트코인의 점유율 오히려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의 31%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중국 관련 코인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나마 지금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32% 정도까지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다시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느냐. 이제 중국 관련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이제 불이 붙어야지만 이게 연결성이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희망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로 이제 다시 반대로 바라본 거고요. 오히려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리고 지금 트렌드가 온전히 비트코인이 장악한 그런 시장처럼 지금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면 조금 더 알트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분석 제공업체인 스큐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6월에 2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현재 4%에서 그 10%로 뛰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확률상으로 이게 바라보는 건데, 이거는 뭐 예전에 이제 기대치가 4%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이면 이제 반감기가 지난 딱 그 시점이죠. 그래서 그 시점 되면 2만 달러가 이제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이제 4%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한 거죠.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최근에 가격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그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으면 또 좋은 전망, 그리고 나쁘면 나쁜 전망, 이게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망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 현재 시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기사예요. 예전에 한번 이 인터넷 커뮤니티 4chan에서 그 전망을 한 분석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분석가의 분석 저도 한번 재미로 한번 전해드렸던 그 기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과거에 2019년도 그 뭐 4월하고 7월 뭐 이렇게 지금 두 번을 연속해서 이제 그 가격을 정확하게 이제 가격대를 맞췄어요. 이때 이 달쯤에는 5,300달러에서 뭐 9,2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100%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 되기 전에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지금 전망한 전망치가 16,000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16,000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가격이 그렇게 안 되고 있죠. 10,000달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9,400달러 선에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16,000원까지 가려면 거의 뭐 7,000달러 가까이가 한꺼번에 상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확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0% 적중률을 자랑하던 이 분석가의 말은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죠. 뭐 이 분석이 확률상으로 이제 2번이나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건, 다른 사람들이 전망하는 전망치 몇만 달러 간다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죠.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한두 번 맞추는 걸 가지고 우리가 모두 맹목적으로 이걸 무조건 추정하거나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고요. 뭐 정말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16,000달러로 가면 또 엄청난 또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뭐 거의 신급이 될 거예요. 많이 이렇게 간다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벡트 소비자 앱 2020년 출시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벡트가 계속 지금 이제 거래소까지 출시를 했고 선물 거래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자 앱까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비자 앱을 바라보면 그 2020년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든다는 거고요.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벡트는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 준비한 게 스타벅스였습니다. 과거에 스타벅스와 지금 이미 파트너십을 맺어놓았고 스타벅스가 또 중간에 막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반박을 막 기사를 내놓기도 하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금 받지 않는다 막 이런 반박 기사도 나오고 몇 번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벡트가 딱 올가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했죠. 그게 뭐였냐면 지분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벡트가 원래 스타벅스에게 뭐 파트너십을 하면서 조금 지분을 사가라고 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추정상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기사로 봐서는 스타벅스가 이제 그 벡트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으로 그 입수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무상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아무튼 상당량의 지분을 지금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스타벅스가 아무래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벡트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무조건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가 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 벡트를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고 소비자 앱에 이 스타벅스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제 만약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완전히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2020년도에 이 앱이 소비자 앱이 출시되면서 정말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출시가 된다면 정말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또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효과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서 암호화 기술 관련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암호화법이 이제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암호화법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 7월에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5장 44조로 이루어진 암호화 기술을 국가 기밀 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핵심 암호, 보통 암호, 그리고 상업용 암호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신규 법률이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시장이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규제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 기술 자체를 보급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신규 암호화법은 관련 불법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이 정확하게 제정이 되면
암호화 관련돼서 암호화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촉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는 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돼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들도 거기 법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게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국이 이렇게 앞서 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된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블록체인 개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가졌고, 지금 오픈 블록체인 세미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 블록체인 시범사업 6건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 분야 시범사업 12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기부 플랫폼이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 인증 네트워크 사업 등 3건의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과제 등 15억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제 민간 사업체하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같이 블록체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강력하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벡서 발표한 텐센트, 시진핑의 블록체인 육성의 수혜자가 될까라고 하고 있는데요. 텐센트에서는 지금, 텐센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국의 IT 공룡으로 불리우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과 D앱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트러스트 SQL의 새로운 백스를 발표했고, 코어 체인 레이어, 프로덕트 서비스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등 3가지 레이어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블록체인 투자 육성해라 라는 그 취지와 지금 텐센트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기사이고요. 현재 그걸로 봤을 때 지금 텐센트는 앞으로도 정부의 힘에, 권력에 또 힘을 얻어서 더 크게 또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그 기업들의 많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게 또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실제 소수의 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나 이런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거기에 많이 또 힘을 받고 또 추진력을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또 중국의 CBDC가 발행이 된다면 그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는데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더 빨리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 재단 공동 창업자 구글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깨려면 15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재단의 공동 창업자인 왕신 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의 54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풀려면 수백만 비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단위가 매년 2배로 늘어난다는 과정하에 비트코인을 깨는데 약 15년이 걸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블록체인이 해킹이 되거나 블록체인 자체가 이게
뭐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터릭 부트린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양자 우월성과 실제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의 관계는 마치 수소폭탄과 핵융합과 같다. 양자 우월성이 검증된 것과 양자 컴퓨터가 완성돼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거리가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혹자는 또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당연히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거기에 맞춰서 또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뭐 지금부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